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급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수급에 대해서는 다 한 번쯤은 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을 말하는 거죠. 경제학 전공이신 분들이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 수급이 뭔가요? 하고 제가 강의 가서 물으면 무섭지 많이 보신 분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적장의 수급을 외우라. 배워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수급이라 하면 머리를 왜 분석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그래서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젠 좀 제대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수급 분석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뭐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메이저, 즉 기관이나 뭐 아니면 외국인 등 뭐 기관 같은 경우에 투신이나 연기금이 주가 되겠고요. 뭐 사모펀드도 뭐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이라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자금도 있고요. 우리나라 중동 자금도 있고요. 뭐 중국 자금도 또 다양합니다. 이런 수급, 이제 메이저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징을 알고 그리고 분석을 할 줄 알면은 매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아주 새로운 신세계를 보시게 될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제가 뭐 정배열,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보고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동평균선을 알고 수급을 알고 지지와 저항을 알고 또 추세를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내재 가치를 보시는 분들은 굳이 뭐 수급에 신경도 안 쓰고요. 차트도 볼 필요 없고 이제 얼마나 이게 싼지, 이 주식이 싼지,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적정 가치는 얼마인지를 산출하고 그때 사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그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큰 돈을 주식 투자로 보신 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걸로는 가치 투자자 분들이 주로 대표적이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좀 안 나타나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제 아는 분들 중에 많이 있는데 좀 대중에 알려진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아예 멀리 하시고 오직 이제 기본적 분석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투자에 의해서 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말은 많지만은 매매 타임이나 이런 걸 잡는데 기술적 분석만큼 유용한 분석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매매 타이밍을 잘 잡지는 못하세요. 분석은 잘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 분석은 이미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만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들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삽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만큼 기본적 분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전문가입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 분석인 그런 분석이나 그런 거 평가를 하는 애널들이 또 전문적으로 있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개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수급 분석이 나온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지 보고 얘네가 사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사서 쉽게 말해서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탁 얹어서 수익 보고 딱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이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 분석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이번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수급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뭐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쉽고 이해하기 편하고 그런 내용을 그리고 샘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HTS를 켰다 아니면 뭐 모바일로도 켤 수도 있겠죠. 켰을 때 수급을 어떻게 보나요? 부터 한번 볼게요. HTS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유효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할 뿐이죠. 일단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뭐 K증권사 차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증권사 S사도 쓰고 있고 D사도 쓰고 있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별로도 이런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좋은 점만 속속 뽑아서 체리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수급을 볼게요. 일단 HTS 켜시면 여기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번호가 있죠. 모르시면은 여기에 창 보이시죠? 여기에 0795라고 뜨네요. 번호를 치셔도 되고요. HTS 창에 아니 투자자 쳐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별로 어느 누가 사고 있냐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코스피의 외국인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최근 기간은 뭐 오늘 같은 경우 21일 것만 한번 보죠. 조회 하면은 오늘은 뭘 많이 샀는지 한국전력, KB금융 이렇게 많이 샀죠.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도 뭐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셀트리온이나 PSK나 눌러보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네 그렇고요. PSK 잘 가고 있죠. 유니테스트도 많이 샀네요. 메디톡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별 매매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종목별로만 볼래 이러면은 HTS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목별 투자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현황에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각 수급 주체 별로 세세하게 나오고 있죠. 일단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여기 투신, 아까 강조했던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렇게 일별로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표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보시면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몇천억씩 이건 100만원 단위군요. 43억 32억 이렇게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 13억이 들어왔죠. 어디에 근데 기간 중에서는 어디에 들어왔냐?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게 세부 내역이 아닙니다. 이건 기관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오늘은 금융 투자에서 많이 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특징적으로 해서 한번 더 볼까요? 코스피에 이제 기관이 많이 산 거 SK 이노베이션을 많이 샀네요.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끊임없이 지금 7월 13일부터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수량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주 단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HTS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래서 천주 뭐 몇 천주 이렇게 보면은 사실 머릿속에 좀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몇천주 산 거하고 코스닥 아주 저가 종목을 뭐 동전주 이런 것들을 사는 거하고 좀 틀리겠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금액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순매수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순매수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근데 이거를 보려니까 불편해.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 없어?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봐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많이 들어왔네 이런데 어느 특징적으로 언제 어떻게 많이 들어오고 그거를 기간적으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시한성이 낮다 해야 되나요? 예, 눈으로 보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HTS의 수급 현황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미 다 나타내 놨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대가 있죠. 막대가 있고 또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세요. 간단하게 HTS 누르면은 지표 추가라는 창이 있죠. 지표 추가를 딱 눌러보세요. 그래 누르고 쭈루루 내려가시면서 찾으셔도 되고요. 기간 한번 쳐볼게요. 기관 이러면 보유 수량 순매수를 주로 많이 봅니다. 순매수 그러면 또 아까 제가 띄웠던 것처럼 이렇게 메뉴가 뜨죠. 외국인도 그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날마다 빨간색은 순매수, 파란색은 순매도. 참 쉽죠.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들은 언제 순매수를 했고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알기 쉽게 쭉 늘어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매수세가 강하구나, 아니 매도세가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만 설명하자면 조금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차트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러면 종목을 수급 분석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놓고 봤을 때 오늘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다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발표를 했나요? 여긴 안 나왔네요. 지금 오늘 자만 딱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68억 원 매수, 기관들은 167억 원 매도가 나왔죠. 기관들은 보시면은 꾸준히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이때도 계속 다 매도를 했고요. 하루 잠시 사더니 또 매도를 했죠. 연기금에서 잠시 받아준 것 같아요. 받아줬는데 또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나타내 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잘 여기서 이 상태만 볼 게 아니라 언제 오르고 언제 하락을 하는가 이거를 봐야 정확하게 수급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보세요. 아무래도 과거의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이런 패턴이 왔을 때 미래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하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너무 그렇게 길게 보실 건 없는데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는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와 하락을 할 때 누가 매수를 하고 누가 땡기고 누가 팔았는지 이걸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과거에 한번 볼게요. 지금 1월, 2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 빨간색 아래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12월, 1월 이때 빨간색으로 쭉 나고 있죠. 무지하게 샀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기관입니다. 기관 어떻습니까? 기관은 계속 파란색 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6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기관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때 보이시죠? 뭐 물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완전 제대로 된 날이었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냥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6월부터는 기관이 팔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고점을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효성이라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일 확률이 높구나. 지금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답니다. 제가 요새 뭐 황희정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측보다는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주식 투자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굳이 외국인들이 사지만은 지금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당장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사서 사실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경제학 용어인데 기회비용이란 게 있죠. 어떤 것을 선택을 포기하게 했을 때 그 가치가 지금 선택했을 때보다의 가치보다 크면은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만약에 이런 종목이 빠질 동안에 내가 상승하는 좋은 종목들을 잡는다면은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란 확률 높은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기에 굳이 이러한 종목을 해가지고 매수를 할 필요 없겠다. 왜? 효성은 기관 종목이다. 실제로 또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온 것도 있고. 근데 뭐 펀드멘탈은 괜찮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효성을 그래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다가 기관 수급이 들어온 이럴 때처럼 아주 강하게 들어왔죠. 수급을 보시다가 이럴 때 딱 들어오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타이밍은 잘 잡아야 되겠지만 그에 대해서 세부 스킬은 우리 뭐 리딩 방송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 종목은 LG U+입니다. U+는 참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U+ 같은 경우 2월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보시면은 매도가 하니까 어떡합니까? 매수를 하니까 쭉 올라가죠. 그리고 기간은 어떻습니까? 일부 빼고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가는 겁니다. 또 상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골든 크로스 나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또 매수 시점이 또 보이겠죠. 근데 기간은 참 안 좋아해요. SK나 KT에 비해서 LG U+는 참 안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하나 뉴스가 나왔죠. 문재인 정부에서 핸드폰 요금 관련해서 인하 관련 뉴스 때문에 수익성은 그럼 그만큼 악화가 되겠죠. 그때 크게 음봉을 맞았어요. 6월 28일이네요. 그렇게 21선을 켜고 음봉을 맞았지만은 61선 근처에서 지지가 돼주면서 이번에 다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게 좀 글이 작지만은 제가 표를 다시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도 들어왔네요. 조금 외국인도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60일선 위에서 20일, 5일선을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괜찮네, 괜찮아졌네,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수급 분석의 맥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한번 도전 비주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도전 비주얼도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도전 비주얼 누가 주포, 그러니까 좀 누구의 수급이 우세한 종목입니까? 바로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죠. 조성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신고가 치면서. 도전 비주얼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찾아보면은 이슈가 되게 많고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안 걸린 게 없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그렇고요. 그 방면에 아무튼 기간은 전혀 매수세가 많이 보이지가 않죠. 그럼 이제 최근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기간 안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 비주얼을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죠? 계속 신고가 치고 잘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크게 매물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도전 비주얼은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요. 대신 기간에서 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면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갖고 가시면 되고, 현재까지는 전혀 팔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점 매수세가 더 커지고 있죠. 기관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다 받아줘 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더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 비주얼은 계속 갖고 가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수급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참 실제로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사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쉽게 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고, 너무 복잡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회계사 분들, 재무 같은 경우에 회계사 분들도 그렇고 경제학자들 분들은 다 돈을 다 벌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경험치를 쌓이고, 그리고 그 매매 일지를 써보면서 직접 자기 매매 습관도 분석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주식 투자에 큰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